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예, 나오셨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예, 나오셨습니다.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대체 토론은 희망하는 위원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이 제일 먼저 손을 드셨고요. 예, 김승원, 김남희, 박지원, 박은정 의원님, 그리고 주진우, 윤상현, 김민전, 곽규택, 박형수 의원님 이렇게 희망하셨습니다. 예, 우선은 희망한 위원님들 중심으로 순서대로 좀 대체 토론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박지원 의원님 제일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박지원 의원님 대체 토론 해주십시오.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 그리고 국회 출입 기자들의 관심사도 정성호 장관이 사표를 냈느냐 반려하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까지 법사위를 보이콧하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정성호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이 큰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거듭 강조를 했는데 지금 장관께서 국회로 들어오시면서 즉 법사위로 들어오시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한 걸 보니까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산업계의 생태계를 바꿔서 1,400억 이건 도대체 감이 안 오는 숫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산의 2년분의 세일스를 하고 또 브라질로 가셨는데 대통령이 가장 측근인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내서 관심을 자기한테 끌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은 성공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 10월 3일 중수청, 기소청이 설립하는데 이걸 마무리해야지 사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다 하고 저도 좀 나쁜 말 했는데 오늘 들어오시면서 대통령이 나와 계시고 외국 나가 계시고 그래서 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딱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법사위로 들어오셨더라고요. 박지원 기자가 질문하는 겁니다. 국민이 질문하는 거예요. 장관께서는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유 중에 계십니다. 국민들이 아는 대로 많은 또 외국 빅테크 기업들과 다양한 또 합의를 해갖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사회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언론에 저희 거취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은 저도 상당히 뜻밖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이제 검찰개혁 문제였고 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법무부에 들어가 보니까 교정이든지 출입국이든지 범죄방이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대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검찰이 과거 권한을 너무 오용 남용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국민적 뜻을 받아갖고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선언했고 그 결과로 검사의 수사권을 최종 박탈하는 즉 검사는 이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고 10월 2일 날 그걸 출범만 하면 됩니다.
저는 뭐 그로써 검찰 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보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적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사건 폐지 발표하기 그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른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갖고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천문학적 숫자이기 때문에 저도 헷갈렸는데 1,400조 원이에요. 장관께서도 그걸 예, 1분 더 추가해 주세요.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희생을 해야 돼요. 더 큰 희생을. 그런데 장관은 지금 보안 수사권 문제만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경찰이 할 수 있도록 촘촘히 담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중수청 기소청이 자동적으로 출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 장관하고 늘 얘기해서 그 얘기는 알아요. 충정은 알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시절부터 대통령과 함께 해왔습니다. 거의 뭐 39년 이상을 늘 가깝게 지내면서 또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해왔고 늘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큰 틀에 이미 결론은 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되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새로운 입장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다행히도 국회에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도 또 피해자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또 충분히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잘 이렇게 완료되리라 좀 생각합니다. 네. 예. 잘 해외 노동자에 대해서 목포 사무소 승격도 해주고 출입가리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장 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이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까 건강은 내가 보니까 괜찮아요.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네. 네, 그 박지원 의원님의 진단에 따라 건강은 공소청 출범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그리고 또 약자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님 대체 토론해 주십시오. 장관님 사퇴 의사를 접으신 게 아니네요. 뭐 지금 제가 결국 대통령이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지 건강상의 이유 등등 해서 사퇴하겠다. 대통령 오시면은 반드시 사퇴 의사 전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시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출장 중이신데 제가 뭐 그런 분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좀 전에 장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네. 그 말 속에 네. 장관의 거치라고 하는 게 장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정부 안에서 저희 책임도 있고 또 하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 발언하신 거 보면은 어떻게 할 일이 없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 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최측근이시고 또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시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최고의 운명 공동체인데
산더미 같은 일이 남아있는데 왜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또 의지가 없는 것인지, 그 의지 없는 게 결국은 저는 검찰의 이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하고 어떤 무력감을 토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미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은 전 상당 정도 완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검찰은 이제 수사 개시할 수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남아 있는 권한을 갖고 검사들이 또 다시 권한을 갖다가 또 오용 남용해 갖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지금 여당 안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지금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들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저희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거에 대한 현재 우리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논의해달라. 정부에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입장은 했으니까. 보안 사건 폐지로 이미 전 총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뭐 전 총리는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뭐 전당대회하고 연관이 된지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안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장관님께서 평소에 발언하신 바에 의하면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회에다 떠넘긴 것은 일종의 무책임해 보인다. 오히려 직무유기 아니냐. 우리 장관님께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대통령도 또 장관님도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여서 만약에 날림 통과가 된다면 결국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몰락 어떤 이 스타팅 포인트가 된다. 레임덕이 시작되는 포인트가 이거라고 봅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박근혜 정부가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몰락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대통령 탄핵으로 생각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몰락은 이미 김무성 대표가 들어섰을 때 그게 박근혜 대통령 재임 한 1년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에 대해서 사무총장 임명도 제대로 못하고 또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당에서는 계속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해왔어요. 그게 결국은 레임덕의 시작이었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과거에 한번 선례를 보셔라. 그래서 장관님께서 대통령과 최측근이고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국민적인 토론을 하시고 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께서 부동산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여론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당에 있는 분들도 나오시고 또 억울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검찰, 경찰 또 법학 교수들, 전문가들 해서 대국민 토론을 통해서 한번 짚고 가는 게 결국 이 장관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이런 절차는 반드시 통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통령께 건의도 당 지도부도 설득을 해서 국민적인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십시오. 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최근에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가 61입니다. 찬성은 23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도 폐지 반대가 46입니다. 폐지 찬성이 39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 세 답을 가까이 반대합니다. 예, 의원님 그 여야 의원님들 모두가 국민의 대표 아니시겠습니까?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상임위에 또 복귀하셔갖고 지금 뭐 전체회가 열리고 추후 소위도 열리지 않겠습니까? 또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또 국민적 의료를 또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여야 의원님들께서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피해 가지 않게 충분하게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